안녕하세요, 자청입니다. 교보타워에 왔어요. 제가 추천한 책들이 다 막 엄청 가판대에 있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이제 뭐 접는 마당에 막 나가는 거죠. 제가 추천한 책이 지금 가판대, 베스트셀러, 그리고 인문심리 쪽에 이렇게 이제 다 정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5권 책 중에서 이제 출판되어 있는 책, 그러니까 제가 한 권 소개했죠. 두 번째, 클루지를 소개할 겁니다. 클루지 책이 이제 재출간 되자마자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아마 이 영상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타쿠 막장 인생에서 연봉 10억을 만들어준 책 두 번째 클루지 시간입니다. 책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재미없어서 끄고 이제 예능 보고 이제 섹시 비키니 영상 보고 하실 거죠. 그러지 말고 이 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하는 편이긴 한데 아마 한 10명 중에 1명은 진짜 이걸 보고서 인생이 바뀔 거라고, 그냥 인생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순간 진짜 인생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누군가는 왜 불행하고 왜 가난할까요?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의 총합이에요. 하루에 사람은 일어나서 뭐 한 1000가지의 판단을 합니다. 뭐 아침에 뭘 먹을지, 누굴 만날지, 이걸 답장을 해야 할지, 이 사람을 만날지, 여기에 취직할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내 진로는 뭘 할지, 정말 수많은 의사결정들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이룹니다. 근데 이제 멍청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외부로 따져요. 뭐 헬조선, 뭐 때문에 안 됐다, 뭐 때문에 안 됐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제가 만나본 이제 잘 풀리는 사람들 혹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거를 고정값이라고,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 고정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부터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을 해요. 뭐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나죠. 뭐 불공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는 막장의 유전자, 제 과거 사진 편집자님 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막장 유전자, 막장 인생, 끔찍한 인생에서 단순하게 이제 22살에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의사결정을 잘하면서 한 10년 만에 인생을 정말 크게 변화시켰죠. 물론 사람들은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게 잘 풀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오늘 클루지라는 개념을 배워볼게요. 제가 5권의 책을 추천했죠. 그 중에서 이제 2권이 이제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2권 다 모든 서점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절판됐던 이 책이 이제 사람들에게 문의가 많아서 출시되자마자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권 책 중에 이 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리안내를 첫 번째 소개하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출간돼서 그렇지 나머지 책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클루지라는 개념,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길게 다룰 수도 있어요. 클루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의사결정력, 판단력을 엄청나게 높여줘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의사결정과 판단을 잘 하면서 인생을 살면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어떤 결정들,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클루지 때문에 벌써 발생을 해요. 그래서 클루지가 대체 뭐냐, 이거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등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은 이제 진화가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자연 선택이 되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해하는데 무리 없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연 선택이 되면서 현재 인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잘 비유하는 게 등산, 어떤 산을 오르는 과정을 많이 듣는데, 예를 들어서 단 한 번도 산이라는 개념도 없고 산을 3000m로 올라가는 어떠한 사람이 존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위기상 순간들이 있겠죠. 뭐 계곡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엄청 높은 절벽을 올라가야 된다거나, 호랑이를 만나서 싸워야 된다거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어떤 재료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계곡을 건너려고 그러면은 계곡을 위해서 이제 어떤 나무를 만들어서 그거를 건너가고, 어떤 절벽을 오르기 위해서 지팡이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게임에서 원칙은 한 번 만든 이 재료들 버릴 수 없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등산객은 올라가다가 짐이 너무 많아지면서 막 계곡을 올라가는 사다리랑 이제 지팡이랑 뭐 호랑이랑 싸우는 어떤 도구랑 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산을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간의 진화와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간은 서서 생활을 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디스크에 걸려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X자로 척추 형태가 있으면은 절대 허리 디스크나 어떤 허리 질병 막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원래는 네 발로 다니다가 네 발로 다닐 때는 일자 척추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발로 서게 되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원척추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투척추가 로 진화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진화가 된 거. 아니 뭐 잘못까지는 아닌데 이게 상황마다 변화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등산을 하나하나씩 도구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등산을 했기 때문에 오류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비만과 설탕. 과거에는 이제 어떤 당, 칼로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최대한 어떤 과일이 있거나 이러면 선사시대에 최대한 많이 먹어두고 이걸 축적을 했어야지 이게 뱃살이 있어야지 이제 생존이 유리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풍족해진 시대가 됐죠. 언제든지 당을 섭취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유전자에는 당을 섭취해라, 많이 먹어둬라 이 명령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필요했던 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당뇨병과 비만과 건강 악화와 이제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죠. 왜냐면 과거 유전자가 지금 매일 섭취해라, 무조건 많이 먹어라 라는 이게 필요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 필요가 없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원래 제 영상들이 농담을 섞는데 이제 9편하고 그냥 진지충으로 딱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진지하게만 한번 해볼게요. 뭐 볼 사람은 볼 테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나갈 거고. 다시 쉬는 시간을 가졌고 시작해볼게요. 클루지라는 거는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어떤 심리적인 기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뭐 당을 끝없이 섭취해라.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에 필요가 없는데 혹은 이제 현대에 쓰게 되면은 되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 이제 어떤 심리적인 오류들을 클루지라고 하고 이 클루지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지금 클루지를 범하고 있구나, 내가 심리적인 오류, 정확하게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걸 범하고 있구나 라고 계속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이 진짜 많고, 많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전 국민이 다 이래요. 근데 클루지를 아는 경우에 이것들을 완벽하게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남들이 실수하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이걸 피해갈 수 있어요. 뭐 이해가 혹시나 안 됐을까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아세요? 비트코인, 뭐 좀 가상화폐나 주식에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투자한 게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됐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하강을 해요. 그럼 이성적으로는 빼야 되는 걸 아는데 투자한 게 너무 많으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뭐 부동산도 그렇고 사업도 이제 망해가는 상황에서 빨리 빼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투자한 게 많으면은 이거 빼기가 어려워.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의 오류. 여기까지 이거 다 아시죠? 이 매몰 비용은 왜 존재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니면 어떤 사냥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 귀찮아, 안 할래 하고 포기해. 이런 사람은 1, 2년 동안 경작하고 노력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굶어 죽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과거에는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더 결과물을 내려는 심리적인 기제가 존재했어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현대에 와서는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발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클루지의 일종입니다. 클루지의 예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원래는 열등감 특집으로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다루려고 했는데 9편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잘 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을 피해가는 거에 있어서 정말 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모임이나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저를 견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막 이제 이런 경우들을 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걸 피해하고 이제 이 사람을 맞춰주고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물어오고 내 번호를 따고 뭐 아니면 나랑 친해지면은 인생이 정말 편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면서 불쾌감을 느끼면서 얘는 뭐 어떨 것이다 라고 이제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저에게 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되게 어리고 잘생기고 똑똑한 친구가 있어. 그러면 속으로 바로 열등감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새끼 뭐 금수저 아니야? 뭐 구라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뭔가 불쑥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이건 클루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등감에 의해서
이걸 내가 괜히 다가서지 않고, 다가서면 괜히 이제 다른 여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못나 보일까봐라는 게 이제 클루지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오히려 여기서 더 다가가고 번없다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더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멋있다고 이제 생각을 전환시키면서 다가서요.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인맥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사고관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니면 협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어떤 저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2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명은 스스로 본인이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를 알고, 그치만 이 사람에게 있으면 더 이득이 된다는 걸 알고 결국 버텼어. 다른 한 명은 이제 열등감을 느껴서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결국 나갔어요. 근데 결국에 몇 년이 흘러서 이 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풀려서 연봉이 1억이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 후자는 그냥 그때 당시 조금만 버텼으면 됐는데 되게 좀 안타깝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다 클루지가 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저만의 해석이고,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왜 이런 오류가 생기고 왜 심리적으로 왜 이런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짧게만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부정적 사건에 대한 과대 해석. 인간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게끔 진화가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최대한 조심하는 게 과거에는 좋았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서 더 심리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입는다고 느끼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비행기 사고를 보는 순간 인간 뇌에서는 저거 비행기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뇌신호가 떨어져요. 근데 사실은 차를 타는 거랑 비행기를 타는 거랑 죽을 확률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감정에서는 이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과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통계치를 이제 위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희진 사건을 보면서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기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모든 영상과 어떤 배움을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심리적인 오류인 거죠. 클루지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정치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정치인이 세상에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 비리를 저질렀던 2-3명을 보면서 아, 정치인은 나쁘다 라는 편견이 들면서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심리적인 오류인 거고. 뭐 인간의 개념화에 대한 오류.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본은 나쁘다라는 세뇌를 받아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매체에서 부자는 나쁘다라는 어떤 영화 주제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심리적인 오류를 겪는 거죠. 이 일본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 국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능이 낮을수록 이후에 이제 지능의 사생활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 3번째 책 지능의 사생활이죠. 그러니까 지능의 사생활에도 나오는데 이 지능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이 개념화 자체에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나쁘다라는 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근데 사실은 이제 일본 국민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면 일본 전체를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심리적 오류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서 이제 베트남인을 죽이고 막 범죄를 일으켰던, 그랬으면 이제 베트남 사람이 한국인은 모두 다 범죄인이고 성폭행범이고 다 살인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류잖아요. 근데 세상에 한국인은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죠.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많이 어버버버하고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어쨌든 뭐 끝나는 마당에 뭐 좀 이해가 가셨나요? 이게 책 내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소개 겸 이제 저만의 사고방식, 그래서 저는 어떤 판단,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이게 내가 클루지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이런 감정적인 판단을 해서 괜히 오판을 해서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하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이러는 건 아닌지, 내 불행을 망치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직원분들이나 어떤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 넌 진짜 판단력이 좋다. 너는 진짜 객관화를 잘해서 네가 판단하는 건 항상 다 맞구나. 이런 말들을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봐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뭐 옛날 정말 멍청했죠. 책 한 자 읽은 적이 없었고 뭐 대학도 안 갔었고. 근데 이 클루지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클루지를 생각하는, 아 이거는 심리적 오류가 아닐까? 이건 진화 과정에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편향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습관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 중에서 가장 긴 영상이었을 것 같고, 여기까지 과연 본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책을 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사고 방식을 과연 아까 초기에 말했듯이 이제 10분의 1 정도가 이걸 장착해서 이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영향을 미칠 텐데, 진짜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형이 뒤에 있네요. 안녕.